20% 분담금에 핵심 기술 달라는 게 제정신인지부터 생각해보길. 최근 행보를 보며 인디는 위약 대상자로 빨리 제외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섬이 필요한 건 군사훈련장이 아니고 적도 근처에 우주발사장이 필요해서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섬을 원하는 건 적도에 가깝기 때문, 누리호 같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 매우 유리하며 우주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키려면 적도가 좋음. 군사적 목적으로도 겸한다는 건 기발하긴 하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실외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납고에 있던 KF-21 시제기 1호기가 견인 로봇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도색 완료한 KF-21 보라매가 최초 공개된 것인데 꼬리 날개에는 KF-21이 흰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KAI 사천 공장에서는 시제기 6대 가운데 4대1, 4호기 좌에 대한 조립을 완료하고 5, 6호기 복잡을 조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짙은 회색과 옅은 회색의 몸통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KF-21만의 특색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다른 무늬와 색깔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1호기 꼬리 날개는 가장 기본적인 회색의 흰 글씨뿐이었지만 3호기에는 파란 바탕에 붉은색과 흰색의 보라매 머리가 그려져 있고 4호기에는 검은색 바탕에 골든색 화살표 그림이 새겨져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 제1, 6호기까지 차례대로 제작되어 4년과 비행시험을 마쳐야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비행시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립 과정과 비행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6월 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KAI가 시험 비행 일정을 앞당긴 것은 시험 비행은 4년 동안 2241번 소치를 시행하는데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KF-21이 제대로 비행하는지가 관건인데 또 전투기에 장착한 연료 탱크 등 각종 시험 과정은 밤낮 없이 지속해야 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부품업체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KAI는 해당 해외 업체로 직원을 직접 파견해 생산을 독려하고 사천 공장에서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개발 일정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1달가량 앞당기게 했습니다. KAI에 기술 지원을 나온 미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처음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이다가 지금은 경이적이라며 탄복했다고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한국 공군은 KF-21을 F-35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스텔스 수요가 늘어나면 KF-21도 스텔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ADD가 지난해 영상으로 공개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와 유무의 복합 전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가오리는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작지만 조종사가 타지 않기 때문에 무장 능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가오리가 스텔스화된 KF-21과 함께 전투에 나설 경우 공군 전투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는데 위험한 공중전투 임무는 가오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KF-21의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가오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에 KF-21에 설치된 우리 기술로 만든 A사 레이더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A사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안테나 기술을 보고 이스라엘은 자국의 레이더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업체는 국산 A사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의 판매자는 제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과 협력하면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 등 이슬람권 국가에 수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한국산의 이사레이더라 더 훌륭하다며 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드는 해외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자사 레이더가 아니 한국의 A사 레이더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성능 향상까지 계획하는데 KAI가 지금 하는 최대의 관심사는 KF-21 해외 판매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KF-21 120대 생산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대당 약 700억 원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경쟁 기종이 있지만 30년 전에 개발된 전투기이기에 직접 비교해야 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입니다. 이들은 전투기를 값싸게 제작해 국제사회에 판매하고 있어 부담되고 있지만 그나마 KAI와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가 중도 포기할 움직임이었다가 다시 참여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이를 파묘 등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변명 같은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협정에서 KF-21 보라매를 만드는 기술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받았다고 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합 엔지니어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의 핵심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KF-21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 기술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KF-21 보라매의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의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전투기를 만드는데 불과 20%밖에 내지 않으면서 핵심 기술을 가져가려 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이 기술까지 이전하는 것을 약속받지 않았지만 이를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한 언론은 자신들이 분납금을 내지 않는 것은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아서라고 변명하며 또한 이를 파묘로 주는 것을 한국 국민이 당혹스러워하며 부끄러운 협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의 무기를 많이 사줬다며 이런 거부 반응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 언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KF-21의 거래로 식용유가 아닌 인도네시아 섬을 원한다는 기사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긴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군사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무인도 중 하나를 입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0,000개가 넘는 섬이 있으니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섬을 한국이 원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사령관이 동남아에서 섬을 빌려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 하지만 섬의 적당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현실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일부 국내 네티즌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섬을 하나 받아 한국의 미사일과 군사훈련 장소로 사용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KF-21을 한국이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들의 자랑인 양 떠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한 언론은 KF-21 개발에 경쟁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2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호평이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차세대준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샤오룽 FC 이를 주력으로 한 중국이 수출 경쟁자로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군사산업 수출은 파키스탄과 태국에 전투기를 수출하며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국 군사산업에서 생산된 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표하며 국제시장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첫 비행을 성공시킨 뒤로 세계 여러 국가가 자체 스텔스 전투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 노력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변의 우려와 불신을 뚫고 KF-21 보라매를 개발해냈고
중국의 샤오룽과 충분히 경쟁할 정도의 성능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일각에서는 한국이 KF-21을 만들면 값싼 중국의 전투기는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 섬 활용 검토는 좋지만 지진 해일 위험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설비와 투자가 지진, 해일, 인도네시아 변덕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지요.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데 적도 근처에 기지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참에 인도네시아에서 KF-21 분담금 대신 섬 1개 양도받아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지로 쓰면 좋을 듯 합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도 갖추고 군사훈련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핵심 기술 유출 없이 분담금을 섬으로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 군훈련 장소가 아닌 적도와 가까운 우주발사장을 임대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가 많아서 아쉬운 소리 하는 쪽은 우리였는데 KF-21이 초도 비행을 잘 마치면 입장이 바뀌겠네요. 그래도 배터리 관련 원료를 비롯 핵심 산업자재 상당수를 수입하는 나라라 배짱을 부리긴 하겠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